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한국사 능력금융시험 제9강 제목은 고구려의 대외항쟁과 그리고 신라의 삼국통일 과정을 오늘은 한바닥에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은 9강이 되겠죠. 9강 고구려의 대외항쟁과 그리고 신라의 삼국통일, 크게는 두 가지 주제가 되겠죠. 고구려의 대외항쟁이 하나의 주제가 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신라의 삼국통일 과정이 하나의 주제가 되겠는데, 이 부분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살펴봐야 될 것이 6세기 말에 동아시아 정세에 대해서 반드시 살펴봐야 되겠다. 6세기 동아시아 정세를 살펴보면, 자, 지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갖다가 그려보면, 자, 이렇게 보시면 6세기 때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배웠다시피 가장 삼국 중에서 강성한 국가를 갖다가 형성하고 있었던 것은, 전성기를 이끌었던 것은 신라가 되겠죠. 신라가 이렇게 한강유역을 차지하고 있고, 지금 보시면 신라가 이렇게 한강유역을 차지하고 있고, 고구려와 백제가 이렇게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여기서 우리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중국입니다. 중국은 오랫동안 3세기부터 해가지고 위진 남북조 시대라 하여 여러 개의 나라로 분열되어 있던 시기입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어느 나라가 중국을 통일하게 되냐면 바로 수라는 나라가 드디어 중국을 갖다가 통일을 하게 됩니다. 이 수라는 나라가 중국을 통일하자 기존에는 자기들끼리 다툼으로 인해서 밖으로 시선을 돌리지 못했죠. 그러다가 드디어 수가 중국을 통일하자 드디어 대외적으로 시선을 돌리게 되는데, 바로 어디로 돌리게 되었다? 한반도 쪽으로 돌리게 된 거죠. 그러면서 수나라가 드디어 고구려를 갖다가 침입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수나라는 황제가 두 분이죠, 그죠? 수문제와 수양제가 있는데 두 차례 쳐들어오게 되는데, 수양제 때 대대적으로 침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수나라의 침략을 막아냈던 분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는데, 수나라가 고구려를 갖다가 침입을 하자 이를 막아냈던 분이 바로 누구냐? 바로 그 유명한 살수대첩이라는 곳에서 누가? 바로 을지 문득 장군이 이 수의 침입을 막아내게 됩니다. 시기적으로는 언제 때에 해당되냐면 612년, 그러니까 7세기 초가 되겠죠. 이때 살수대첩을 통해서 수나라의 침략을 막아내게 되는데, 간혹 한국사 능력금융시험 문제에 이때 나왔던 우중문과 관련된 시가 있습니다. 그 내용 꼭 한번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후 이 수나라는 무리하게 고구려를 갖다가 침략한 이후에 여러가지 요인 등으로 해서 끝내 수나라가 멸망을 하죠. 수나라가 멸망을 하고 나서 수나라 다음에 중국에 어떤 나라가 들어서게 되냐면 당이라는 나라가 들어서게 됩니다. 당은 초기 때 이 고구려가 함부로 건드려서는 될 나라가 아니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고, 고구려와 친선 관계를 유지하다가 당나라 태종 시기에 이르게 되면 가장 전성기를 누리게 되는데, 이때 다시금 또 어디를 쳐들어오게 되더라? 고구려를 갖다가 또 침략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때 고구려가 커다란 위기를 겪었지만 역시 이걸 알아두시면 되겠죠. 바로 안시성 전투에서 누구의 침략을 막아내었다? 당나라의 침략을 막아내었다. 안시성 전투에 보면 양만춘이라는 성주가 막아냈다 이런데 조금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양만춘은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안시성 전투는 언제 일어났느냐? 645년이 되겠습니다. 때문에 지금 보다시피 지금 고구려가
중국의 이런 대대적인 수나라의 침략과 당나라의 침략을 살수대첩과 그리고 안시성 전투에서 각각 막아냄으로써 한반도의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던 시기가 바로 이 6세기 말에서 7세기 초로 넘어가는 7세기 중반까지 넘어가는 이러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에 비해서 지금 국내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자, 국내를 보시면 백제는 이때 왕이 의자왕인데 초기 정치를 잘했습니다. 우리가 의자왕에 대해서는 좀 안 좋은 혹은 부정적인 시각이 많은데, 초기에는 정치도 잘하고 영토적으로도 계속해서 신라를 압박하여서 신라의 40여 개의 성을 빼앗고 오늘날 합천의 대하성까지 빼앗았다는 그런 기록이 있을 정도로 신라를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던 상황이었던 거죠. 고구려도 계속해서 어느 나라를 압박하고 있던 상황이냐, 신라를 갖다가 압박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특히 백제와 고구려 같은 경우는 이런 신라의 성장에 대비하여 둘 동맹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 동맹을 갖다가 무슨 동맹이라 부르냐면 여제 동맹이라 부릅니다. 여제 동맹을 체결하여 이렇게 신라를 갖다가 지금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여제 동맹 이전에 이미 백제 같은 경우는 어느 나라와 또 동맹을 체결하고 있었냐면 외와 이렇게 동맹을 갖다가 체결하고 있던 상황이죠. 고구려도 북쪽으로는 여기에 돌걸이라는 민족이 있는데, 돌걸과 수교 관계를 갖다가 체결을 갖다가 하면서 서로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금 보다시피 보시면 돌걸 그리고 고구려, 백제, 외가 이렇게 서로가 지금 이렇게 동맹을 이렇게 체결하고 있던 상황이면서, 또한 국내 쪽으로는 신라를 갖다가 고구려와 백제가 압박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죠. 이에 신라가 위기를 갖다가 극복하기 위해서 이때 바로 이 신라가 어느 나라와 초기에 동맹을 체결을 하려 했느냐, 신라가 고구려에 김춘추라는 사람을 파견하여 김춘추를 갖다가 파견하여 초기에는 고구려와 동맹관계를 맺어 백제를 공격하려 하였으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자 드디어 이 신라가 다시금 어디와 바로 이 당나라와 협력관계를 갖다가 맺기 위해서 누구를 파견하게 되느냐, 김춘추를 갖다가 파견하게 되는데, 이때 고구려와 동맹관계를 갖다가 맺기 위해서 파견됐을 때 왕은 누구냐면 선덕여 왕이 됩니다. 들어보셨죠? 선덕여 왕이 되고, 이때는 왕이 바뀝니다. 진덕여왕 때 이때 김춘추가 당나라에 파견되어 당나라와 동맹관계를 갖다가 체결하려고 하였던 거죠. 이에 당나라도 아쉬울 게 없었던 거죠. 그죠? 고구려로 인해서 한반도로 진주를 갖다가 하지 못하는데 신라가 손을 갖다가 내밀어 주니까 동맹을 체결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겠죠. 이에 드디어 나랑 동맹이 결성이 되게 됩니다. 뭐가 결성되었다? 나당 동맹이 드디어 결성이 되게 됩니다. 언제냐? 648년에 그 나당 동맹이 체결되게 되는데, 그 선생님이 이렇게 연도를 갖다가 적어주는 이유는 연도를 꼭 외우지는 않더라도 시기적인 순서를 갖다가 묻는 문제가 종종 출제가 되니까 시기를 갖다가 체크를 해 두시란 겁니다. 나당 동맹이 체결된 이후에 어느 나라를 갖다가 먼저 쳐들어갔냐? 백제를 갖다가 먼저 쳐들어가게 됩니다. 백제는 이미 이때 귀족들이 들고 일어나서 의자왕의 힘이 상당히 약화된 시점이 되겠다. 그래서 실제로 귀족들이 군대를 내놓지 않는 그러한 위기적인 상황 속에서 이때 등장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계백이라는 분이 등장해서 바로 대표적인 전투가 있죠. 무슨 전투? 황산벌 전투가 벌어지게 되더라. 결사항전을 펼치게 되지만 끝내 패배하게 됨으로써 어느 나라가 멸망하였다? 백제가 멸망하게 됩니다. 언제? 660년에. 이후 백제가 멸망하고 나서 무슨 운동이 일어나느냐? 백제 부흥운동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대표적인 인물들 꼭 체크를 해 두셔야 됩니다. 백제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대표적인 인물들 누가 있느냐? 흑치상지, 사람 이름입니다. 흑치상지, 복신,
그리고 도침 이런 분들이 백제 부흥운동을 펼쳤더라. 이런 이름이 나오면 아 이거는 백제 부흥운동과 연관성이 있겠구나 이렇게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백제 부흥운동은 성공했다 실패했다? 실패하게 됩니다. 실패하게 되는데 실패한 이유는 뭐냐? 지배층의 분열로 인해서 실패하게 되고 이제 나당연합군은 어디로 눈을 돌리게 되겠습니까? 바로 고구려로 눈을 돌리게 되겠죠. 이에 드디어 고구려와도 일전을 벌이게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 평양성 전투가 되겠습니다. 평양성 전투를 갖다가 치르게 되지만 끝내 평양성 전투에서 고구려가 패배하게 됩니다. 패배하게 된 이유는 연개소문이 실제 접근자였죠. 근데 연개소문 밑에 자식들 간에 권력 다툼이 일어났고 그로 인해서 세력이 약해진 틈을 타서 고구려가 끝내 패배하게 됨으로써 고구려도 멸망을 하게 되더라. 몇 년도에 668년에 고구려가 멸망을 하게 되는데 역시 고구려도 멸망 이후에 무슨 운동이 일어나느냐? 고구려 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역시 인물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금모잠 그리고 안성 그리고 고연무 이런 사람들이 부흥운동을 펼치게 되는데 특히 신라의 지원을 받아서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느 나라의 지원을 받았다? 신라. 근데 조금 의아하죠. 왜 신라가 지원을 해주었느냐? 이때 당나라의 간섭이 점점 심화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고구려를 갖다 부흥운동을 지원해주면서 당 세력을 견제하려 했던 거죠. 그래서 안성을 갖다가 왕으로 추대하여 보득국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이 신라가 오히려 고구려 부흥운동을 지원해주는 이러한 모습이 띄게 되지만 역시 성공했다 실패했다? 실패한데 실패한 이유는 동일합니다. 역시 무엇 때문이다? 지배층의 분열로 말미암아서 고구려도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드디어 신라가 삼국을 갖다가 통일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당나라가 약속을 갖다가 어기고 당나라가 드디어 야욕을 펼치게 되는 거죠. 당나라가 곧 한반도 전체를 장악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당나라가 한반도의 모든 곳에 식민관청을 갖다가 설치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백제가 멸망하자 백제 지역에 뭘 설치하느냐? 웅진 도독부란 것을 설치해서 백제를 다스리려 하고 고구려도 안동 도호부란 것을 설치하여 고구려도 장악하려 하며 급기야 신라에도 계림 도독부란 것을 설치하여 백제 고구려 신라까지도 모두 장악하려 하자 이에 드디어 신라와 당나라가 전쟁이 나게 되는데 그 전쟁을 나당 전쟁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나당 전쟁이 일어나겠는데 대표적으로 벌어졌던 두 가지 전투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매소성 전투. 매소성 전투가 일어나겠는데 매소성 전투는 675년에 발발했던 전투. 그리고 기벌포 전투. 기벌포니까 해전이겠죠. 그래서 676년에 일어났던 전투에서 드디어 신라가 승리를 거두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드디어 어느 나라가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676년에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게 된다. 그래서 보다시피 이 과정을 통해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게 되는데 두 가지만 더 보고 넘어갑시다. 하나는 신라의 삼국 통일에 의의가 있는데 의의는 일단은 고구려라든지 그리고 백제 문화를 갖다가 수용을 하여서 드디어 우리 민족 문화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민족 문화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에 비해서 한계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한계점, 자주적인 성격이 있다 하지만 일단은 어느 나라의
힘을 끌어냈다. 외세의 힘을 이용하였다. 당나라를 갖다 의미하겠죠. 또한 영토가 기존에 우리 한민족의 영토가 전체적으로는 축소돼야 신라의 영토는 늘어났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민족 전체의 영토는 축소된 거죠. 그래서 영토가 대동강이라는 곳에서 원산만이라는 곳까지 영토가 축소되었다. 대동강은 평양에 있는 강이고 원산만은 지금 보면 지도에서 보시면 지금 금색으로 칠하는 이점 되는 겁니다. 대동강이 이점 있고 원산만이 이점 있겠죠. 그래서 영토 한 이 정도로 지금 보이십니까? 이점 영토가 축소되는 이러한 한계점이 있더라. 그래서 오늘은 고구려가 6세기 말에서 7세기 초중반까지 대외 항쟁을 살펴봤고 대표적인 두 전투를 살펴봤습니다. 살수대첩과 안시성 전투, 그리고 신라가 삼국을 통일해가는 과정을 순서상으로 살펴봤는데 기출문제를 갖다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두 문제를 갖다가 끄집어냈는데, 자 봅시다.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보시면 바로 첫 번째 보기 안에 흑치상지라는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흑치상지 조금 전에 봤죠. 백제의 무슨 운동? 부흥 운동을 펼쳤던 대표적인 인물이고, 흑치상지가 부흥 운동을 펼쳤던 대표적인 전투가 임존성 전투라는 것이 있습니다. 임존성 전투가 있겠더라. 그래서 보기의 내용은 지금 흑지상지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바로 백제 부흥 운동과 연관성이 있는 내용이 되겠죠. 그럼 백제 부흥 운동이 들어갈 시기는 어디에 올바른 것인가 이렇게 되는데, 지금 보시면 황산벌 전투가 일어나서 이후에 어느 나라가 멸망을 하였죠. 616년에 백제가 멸망을 하고, 이후 676년에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게 되겠죠. 그래서 백제가 멸망한 이후에 백제 부흥 운동이 일어났겠죠. 그러면 이 시기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라가 되겠더라. 다음 가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일단 봅시다. 잔치를 크게 열어 장수와 병사들을 위로하였다. 왕과 정방이라 되는데 일단 여기까지 잘 모르겠죠. 장수들은, 근데 앞에 여기 또 나왔습니다. 그죠? 소정방이 지금 동일 인물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의자왕, 여기서 의자 아닙니다. 의자왕을 의미하는 겁니다. 의자왕과 그 아들 융은 당하에 앉았다. 하에 앉았다. 때로 의자에게 술을 따르게 하니, 누구에게? 이 소정방에게 술을 따르게 하니 신하들이 목을 메어 울었다. 무엇과 연관성이 있겠다? 백제가 멸망하게 되었구나. 백제 멸망과 관련된 내용이 있죠. 이때 나당 연합군이 구성될 때 당나라를 이끌었던 장군이 소정방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소정방이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겠죠. 가는 백제 멸망. 그리고 다음 나를 봅시다. 사창시득이 수군을 거느리고 서림기 소불이죠. 이것만 들어서는 모르겠죠. 그죠? 그런데 기벌포가 나왔습니다. 기벌포 어디에서 나왔죠? 나당전쟁에서 나왔다. 그죠? 대표적인 나당전쟁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한 가지가 매소성 전투, 하나가 기벌포 전투. 매소성 전투가 640이 아니라 675년이었죠. 675년이었고 기벌포 전투가 676년. 그죠? 그래서 나당 전쟁과 연관성 있는 내용이구나. 그럼 이 사이에 있었던 시기를 갖다가 찾는 거야 되는데, 고구공화랑 또 나왔습니다. 그죠? 이거는 4세기 중반이다. 우리 저번 시간에 했었고, 성왕이 관상선 전투에서 비살되었다. 이게 언제 때 내용이냐면 6세기 때의 내용입니다. 정확히 6세기 한 중반쯤 되겠죠. 554년인가 그럴 겁니다. 그죠? 성왕이 관상선 전투에서 비살되었더라. 김춘추가 당과의 군사 동맹을 성사시켰다. 이거는 지금 보다시피 아직 나당 연합군이 이제 성사되어서
나당 동맹이 체결된 시기를 말하겠죠. 나당 동맹이 체결된 시기는 648년이었죠. 앞에 보시면 그죠? 여기 보시면 648년에 이렇게 체결이 되었더라. 다음 참고로 백제가 멸망된 시기는 660년이었습니다. 그죠? 660년에서 676년 사이의 내용을 찾는 겁니다. 다음에 을지문덕이 살수해서 수의 군대를 물리쳤다. 이거는 더 그 전의 일이 되겠죠. 이거는 612년의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다시피 이렇게 나당 동맹이 체결되기 이전에 고구려의 대외 항쟁기간을 말하고 안성이 신라에 의해 보도왕으로 임명됐다. 안성 아까 전에 어디에 나왔죠? 고구려 부흥운동에 나왔던 인물이고 이때 신라가 지원을 해주었다고 했죠. 그래서 고구려 부흥운동도 나당 전쟁이 일어나기 사이에 있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구려 부흥운동. 그래서 답은 5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다시피 고구려가 6세기 말부터 7세기 초 수나라와 당나라와 펼쳤던 대외 항쟁과 신라가 삼국을 통일해가는 과정에 대해서 한바닥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